I'm 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ill never call. 네, 안녕하세요. 돕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좀 이 상속 그리고 또 증여와 관련된 부동산 문제예요. 그러니까 도시화 사람이 주로 이제 부동산이나 환경 건설 사건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이게 이제 마치 상속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문제이거든요. 뭐냐면 가족들이 내가 형제가 3명이 있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재산을 물려주는데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이런 상속 분쟁이. 근데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유류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상속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유류분이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라든지 그 직계 비속들, 그러니까 자녀들은 자기 상속분의 2분의 1까지는 부모님,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다른 사람한테 증여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내 상속권을 침해해서 다른 그 공동상속인한테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 상속분의 2분의 1만큼은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 보였든 잘 보였든 간에 그것만큼은 내 생계를 위해서 나누어 줘라. 그게 바로 유류분이거든요. 그리고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물론 후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3분의 1이 유류분인데 배우자나 자녀는 2분의 1이에요. 그거까지는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뭐 상속분을 그러면 지금 뭐 나누는 건 좋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만약에 5억을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형이 뭐 미국 유학 간다고 한 6억 가져가고 그 다음에 뭐 결혼한다고 뭐 누나가 뭐 한 또 5억 가져가고 그랬다 쳐요. 액수가 너무 크니까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남은 재산은 3억인데 이걸 나눠? 그걸 또 형이라고 또 더 주고 나는 유류분 침해되지 않는 거기서 유류분 침해 안 되는 범위 5천만 원까지만 주고 형을 더 줬다. 아, 이거 유류분 문제도 억울하지만, 아니, 그럼 옛날에 가지고 형이 가지고 간 사업자금, 옛날에 가지고 형이 가지고 간 유학자금, 그 다음 결혼할 때 받아간 돈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유류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돌아가실 때 남은 금액만이냐, 아니면은 또 유류분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나눌 때도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둔 돈만 나누는 거냐? 아니면 1년 전 것까지만 하는 거냐? 5년 전 것까지 하는 거냐? 아니면 아버지가 옛날에 우리 낳고 기르실 때 결혼자금 이런 거 이거 다 포함해가지고 상속재산을 따져보니까 전체가 10억이야. 그럼 그걸 기준으로 나눠야 되는 거냐? 이게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는 거냐? 아니면 또 하나 유류분은 어떻게 나눌 거냐?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먼저 특별수익이 뭐냐는 걸 먼저 알아둬야 돼요. 특별수익을 아셔야 나중에 유류분을 계산할 때 그 다음에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 이 특별수익을 어떻게 나눌 거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특별수익을 먼저 보면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뭐냐 하면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로부터 증여나 유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언으로 증여를 받는 거거든요. 유증이나 증여받은 자에 대해서 성급으로 먼저 준 걸로 다루어서 구체적인 상속분을 참작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려줄 재산을 너한테 먼저 준 거다. 증여나 유증한 게 이게 먼저 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걸 특별수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별수익이라는 얘기를 좀 달리 봐서 이게 나한테만 특별히 준 거다.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어려워. 근데 그냥 이 특별수익은 똑같이 나눠야 될 것들 중에서 먼저 준 거야. 내 상속분 중에서 먼저 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내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거다. 이게 특별수익이에요. 그렇게 되면 쉽죠? 어떻게 보면 형제가 똑같이 내가 먼저 받은 특별수익이야. 그러면 상속재산 나눌 때 나눠야 된다는 거지. 돌아가실 때는 3억밖에 안 남겨두셨지만 나한테만 미리 너 어차피 내가 뭐 죽을 때 너한테 줄 거지만 미리 주겠다. 너 유학 가야 되니까 해서 만들어준 2억 원은 포함해서 5억 원을 놓고 봐야 된다는 거지. 상속재산은 미리 준 거니까. 그렇게 지금 그 보는 걸 특별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특별수익이고 어디까지가 특별수익이 아닌 지금 범위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법조문 먼저 보면 1008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중자산, 그러니까 받은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할 때는 그 부족 부분의 한도 내에서 상속분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판례를 이렇게 법률을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게 그러면 특별수익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건 포함 안 되는지 먼저 볼게요. 상속재산 성급 목적의 일정 상속인에 대해서 먼저 준 현금,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의 증여나 유증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너한테 먼저 줄게 라는 목적으로 준 현금, 내가 상속재산 좋아, 내가 어차피 너 힘들다고 하니까 미리 띄워줄게, 이거다. 현금으로 줬든 부동산 줬든 다 특별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결혼자금, 독립한다고 해서 나가는 거, 저 좀 먼저 나갈게요. 그래, 그럼 너 나갈 때 내가 돈 미리 전세 보증금 줄게. 그리고 그것도 다 특별수익이 된다는 거고, 결혼한다는 것도, 결혼자금도 마찬가지라는 거고, 대학 등록금, 또 유학비, 이런 학비들도 근데 이것도 당연히 또 특별수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비용의 경우에만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 비용이어야 돼요. 똑같이 대학을 보냈어. 어떤 사람은 국립대, 어떤 사람은 사립대 보냈는데 사립대 보낸 사람은 등록비가 더 비싸다고 해서 거기만 특별대학 수익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한국에서만 대학 나왔는데 여기만 미국 갔다. 미국 유학비가 많이 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바로 특별수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를 또 보면요, 그냥 생일 선물이라든지 졸업 선물이라든지 관례적인 축하 선물, 하지만 비싼 5천만 원짜리 차를 줬다, 이거는 뭐 특별수익으로 볼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로 받은 증여, 특별수익이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특별수익이 어떤 건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상속인 중에서 먼저 뭔가 집을 나가거나, 그러니까 집을 나간다는 게 뭐 가출한다는 게 아니라 출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거나 독립적인 어떤 생활을 하게 될 때 주는 돈, 유학비, 이런 것들은 특별수익이고, 그렇지 않은 거는 특별수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그 중에서 상속재산 분할할 때 돌아가신 재산이 남아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것까지 따져서 그럼 상속분을 나눠야 되느냐, 아까 얘기한 거죠. 3억만 남겨주고 자녀가 셋일 때 1억이냐, 아니면 먼저 가지고 간 돈 포함시켜서 따져야 될 거냐, 이걸 이제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근데 비상속인이 생전한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증여 시기를 불문하고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수익이면 무조건 들어오는 거야, 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 그래놓고 분할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속인이 사망하기 10년 전에 다른 공동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선급하기 위해 미리 주기 위해서 토지를 증여한 경우에 이것도 당연히 10년 전 거라고 하더라도 특별수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놓고 따져 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갑이 이제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가 있었고, 그 처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있었어요. 병이. 근데 갑이 그 사망 1년 전에 그 와이프한테 5억 원을 증여한 다음에 사망했어요. 그리고 사망 당시에 이제 갖고 있었던 재산은 10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10억으로 따질 거냐, 15억으로 따질 거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상속분은 1대1이 아니라 배우자이기 때문에 1.5대1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상속 개시 당시에 10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법정 상속분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1.5대 그 1을 나누면 이게 5분의 3이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그 다음에 자식은 5분의 2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남은 재산은 지금 그 10억밖에 없으니까 돌아가실 때 5분의 3에 10 곱하기 5분의 3 하면 6억이 되는 거고, 자식은 4억을 받아가는 건데, 이게 특별수익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을 넣어서 포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상속재산에다가 특별수익 5억을 플러스 시켜야 되니까 15억이 상속재산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15억에다가 5분의 3을 해서 그게 그리고 9억 원이란 말이에요. 9억 원에서 지금 받아간 돈이 얼마예요? 5억 원을 미리 받아갔잖아요. 미리 받아갔으니까 4억 원만 더 받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은 뭐냐면 한 푼도 받아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6억 원을 받아가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재산 10억 원 중에서 6억 원은 자식 거가 되는 거고 4억 원만 받아가라. 아들 어머니는. 왜냐하면 예전에 5억 받지 않았느냐. 9억이니까 이렇게 따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유류분 반환할 때 뭐냐. 유류분이라는 건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상속분의 2분의 1로 가는 건데, 형제자매나 직계 존속의 경우에는 자기 상속분의 3분의 1만 받을 수 있는 고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유류분인데, 유류분에서는 뭐냐면, 유류분 따질 땐 뭐 특별 그 수익이냐 이런 걸 떠나서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실질적으로 1년을 넘는 것까지 다 따진다는 거고, 제3자에게 한 증여라든지 유증은 만약에 이게 유류분을 침해할
법하다,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때는 1년 전 것도 다 따져서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아는 거죠. 이게 내 유류분이 이거 실질적으로 이거를 주면은 내 유류분이 상속분이 확 줄어들 거 알면서도 줬다라고 하는 게 판명이 되면 그 앞에 있는 증여까지 다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뱉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에게 한 증여라든지 유증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1년으로 기준으로 하지만 유류분을 해치는 걸 알면서 할 때 다 소급되는 거고, 그 공동상속인에 한 증여는 유류분 따질 때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상속재산 분할을 할 때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돼서 그냥 구체적인 상속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리 재산을 만약에 이걸 특별수익에 해당이 되는 돈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상속재산 분할을 할 때 다 포함을 한다는 거고, 그거는 증여를 한 기간에 불문하고 모두 다 포함한다는 거고요. 유류분 반환 청구 시에는 어떻게 이제 포함이 되는 거냐면 공동상속인에 대해서는 1년이고 뭐든 한정 없이 다 특별수익으로 나간 돈들은 기본적으로 유류분 한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원래는 사망일로부터 1년 내에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의 경우에는 포함되지만 그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걸 알면서 갔을 땐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대신 이 논리의 근본이 되는 건 뭐다? 특별수익이다. 이게 특별수익이냐 아니냐를 보고 따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작은 증여까지 다 따질 수는 없기 때문에 특별수익으로 인정이 된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끼리, 우리 형제자매끼리는 당연히 상속재산 분할에 포함도 되고 시기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유류분 산정의 대상도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권리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오늘 방송을 계속 한 것들은 주로 내 권리를 내가 지켜라라는 건데, 이게 이기적인 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모님의 처분에 따랐죠. 그냥 부모님이 그냥 큰아들 다 줘라 그러면 주는 거였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예전에는 내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빌려준 돈이 있는데 채권을 갖다가 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죠. 에이 뭐 사람이 뭐 그 돈 얼마나 된다고 내가 받으러 가나. 근데 실제로 돈 빌려주고 안 받으면 그 사람 관계 좋아지잖아요. 어쨌든 그 사람은 미안해서 못 만나고 나는 그 기분 나빠서 그 사람 보기도 싫어지는 거니까 인간관계도 끊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권리가 있는데 행사하지 않는 것, 이게 과연 올바른 거냐. 오히려 그런 찝찝함을 남겨두느니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 형, 그거는 형이 다 가져갈 게 아니잖아. 이거 우리가 그냥 차라리 변호사한테 얘기해서 나눕시다. 그리고 정확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물론 큰 차이가 아니라면 그냥 서로 기분 좋게 화해하는 게 맞겠지만, 주고 마는 게 맞겠지만, 차이가 너무 크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사이가 안 좋아질 거라면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증여, 그 중에서도 상속분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수익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뭐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상속과 관련된 저희가 그 분쟁들에 대한 어떤 컨텐츠를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